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김일봉 초음파 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용초사 제13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용초사 13기 2차 워크숍 간장 담낭 단간 초음파 강의하고 현장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2일은 일요일 오전 오후 두 차례 했습니다. 오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간장 담낭 단간 현장 코스를 진행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참가생 같이 식사와 오래간만에 낮술 맥주 한잔 하고 만두도 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문규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문규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경동맥 초음파 실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동맥 초음파 강의하고 30분 하고 나머지 한 2시간에 걸쳐서 문규 선생이 현장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참가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역시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참가 선생님과 가정 이야기, 병원 이야기 하면서 아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초사 13기는 7월 6일, 8일, 9일 6일 날은 신장, 방광, 전립선이 있고 8일 날은 췌장, 비장 9일 날은 오전에는 소화관, 오후에는 갑상선 초음파 FNA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7월은 상반기는 좀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7월 하반기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시기가 곤란하게 그렇습니다. 7월 달을 하면 우리가 그 용초사는 없고 7월 하반기, 8월 하반기였고 9월 달에 용초사가 진행됩니다. 9월 달 2017년 9월 상반기는 제14기고 14기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하반기 제15기 그 선생님들을 회원을 모집합니다. 14기 9월부터는 좀 용초사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장소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점은 역시 이제 그 이편한 세상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역하고 용산역의 중간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는 않습니다. 택시로 타면 서울역에서나 용산역은 10여 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고 또 이 아파트는 주차가 용이합니다. 주차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은 아주 오시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날 저녁에 강의할 때는 저도 조금 바쁩니다. 왜냐하면 서울역까지 와가 여기까지 용산까지 오고 또 마치고 또 다시 대구 내려오기는 시간이 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할 때는 거기서 자고 금요일 날 오전에 대구로 내려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 서부역 맞은편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로 그 서부역에 내려서 그 바로 롯데마트가 있죠. 롯데마트에서 횡단보도로 건너면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내려가 오피스텔까지 가는 데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되겠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예. 둘째 주차 문제가 조금 있어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이 오피스텔 자체의 주차장은 넓지를 않으니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이거는 24시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롯데마트는 24시까지 1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주차를 해 놓으시고 쇼핑 조금만 하시면 아마 주차 요금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1시간 주차는 만원, 쇼핑 1시간 주차고 3시간 주차는 3만원 해놨지만 사실은 보니까 그 금액은 확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시는 분은 그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롯데마트에 주차해 놓으시고 그 강의나 핸즈온 코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롯데마트에서 일상품 조금 쇼핑하시면 주차요금은 안 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가 오피스텔로 옮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을 컴팩트하게 합니다. 토일 하목입니다. 토일은 제가 하고 하목일은 제가 하든지 아니라면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이나 또는 대구의 김일봉 초음파 교실의 강사님들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강의하고 현장 코스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기간이 컴팩트해지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더 넓어지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의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 하니까 다양하게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장 코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갑상선 FA에는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이민영 쌤, 경동맥은 문규 쌤이 담당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제 복부 파트는 대구에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 강사, 또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선생님을 아마 초청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든지 또는 그 선생님이 단독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예정입니다. 2차는 9월 17일 제가 그 서울에서는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오전에 강의이기 때문에 9월 17일 일요일은 오후에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참가하신 선생님께서는 제가 초음파 현장 코스 개인 교습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DVD는 7장 12파트로 구성되고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DVD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33만원 우송료 포함해서 가격입니다. 전화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선전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이 공병호 박사의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입니다. 6번째입니다.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부자의 생각은 나는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나만의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죠. 빈자의 생각은 남들이 하는 대로 있던 대로 하면 된다.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부자와 빈자 생각의 차이가 있죠. 조창 강연을 마치고 K 사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젊은 나이에 벤처업계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K 사장을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인 까닭에 나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기업을 이끌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저는 대기업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오나와 간부들이 어떤 관계를 행사하는지를 보며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 가운데 하나가 패거리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조직을 만들면 패거리 문화를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지요. 이걸 이제 가장 잘 실천한 게 삼성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삼성은 패거리 문화를 절대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의 김우정 회장님은 이 패거리 문화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김우정 회장을 둘러싸는 그 일종의 그룹이 있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강연하면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내 사람을 만들기를
조직이 경계해야 할 점으로 꼽은 것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것 같다. 그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영 철학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저는 창업이 계속 누가 올바른가 대시 무엇이 올바른가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올바른 것이 반드시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늘 올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서 꼭 높은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에서 올바른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대답을 찾는 중 높은 성과를 내는 임직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게 될 수 있고 이들이야말로 남이 가지 않은 길에 기회를 찾고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의견을 갖고 행동하는 임직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행동에 옮겼고 제 판단대로 자기의 의견을 가진 높은 임직원들은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은 올바른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늘 조직에서 훌륭한 사람을 찾죠. 인격이 훌륭한 거하고 일을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그 월드컵의 8강 신화를 이루는 히딩크 감독은 개인사 생활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나 축구를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하고 그 사람의 능력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미를 갖는 일의 중요성 일찍이 주장한 까닭에 나는 K 사장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특징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남이 가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서는 이도저도한 상태에 처하기 십상이다. 강연에서 돌아와 읽은 책은 일본 경제신문이 편하는 일한다는 것이었다. 책은 일본 3대 사립고등학교 하나인 무사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38세 무네키치 도시히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2003년 7월 무사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반 이상은 도쿄대학을 나와 의사나 변호사, 관료가 되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는 회사가 어렵고 사회가 어떤가 등 보통 사람이 흔히 나누는 대화의 폭을 넘지 않았다. 무네키치 도시히코는 역시 모두들 조직이란 틀 안에 벗어나지 뭐하고 있어 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다. 무네키치 도시히코는 삼수 끝에 겨우 와시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겨우 와시다 대학 조금 많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가는 게 엘리트 코스인데 그 연세대나 고려대 갖는 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자칭 학년 꼴찌 뜻 많고 안정이란 말에 늘 위화감을 느끼고 살아왔다. 그래서 조직에 푹 파묻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직의 머슴이 되어버리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장차 독립할 때를 대비해서 비즈니스를 공부할 요령으로 대행 상사에 취직했다. 직장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은 나는 1992년 고교 동창 4명과 합작해 부동산 벤처인 크리드를 창립했다. 고교 동창들이 많이 다니고 있던 당시 일본 장기 신용은행이 거액의 불량 채권 때문에 국유화로 가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점이었다. 그런 상황을 기회로 나는 대기업이 손대지 않고 있던 불량 채권 자산 평가나 부동산 펀드 사업에 뒤들어 성공을 거두고 80억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당당한 사정으로 들설 수 있었다.
그가 졸업한 무사시고등학교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어라 있다. 다른 동창은 이런 교훈이 지는 참뜻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지만 그는 달랐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자기만의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대체로 엘리트 코스를 나온 순탄한 코스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대체로 사회의 통념에 따라가게 됩니다. 약간 자기만의 생기는 엘리트보다는 엘리트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의사들도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나 대학교 근무할 때는 다른 사람, 기존의 학계의 선생님들이 하는 그 방법 말고 자기 자신의 그 모디파이드 된 이 메소돌로지나 모디파이드 된 분야를 한번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대기실에서 강의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로 지금 제가 하는 이 용초사 2017년 9월 하반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